계남 흥악당 스토리텔링. 계남면은 예로부터 백해군이라 불리며 바다의 우두머리와 기운의 시작이라는 신성한 상징을 지녔다. 이처럼 신성한 터에 조선 초 백장 선생이 장수연 위동에 유배 오셔 만든 청심정은 장수유학의 기틀이 되었다. 이후 안제 박지견이 1504년 계남 화산에 안락제를 만드니 이것이 장수군 최초의 서원이 된다. 그리고 1658년 오양박 세성씨가 내동 고백 이골에 근수루를 만들어 장수군 최초의 향약을 만들었다. 근수루를 만든 지 60년 후 계남에 다시 서원을 만드니 이것이 300여 년 유지해온 계남의 흥악당이 된다. 흥악당은 계남의 11개 가문이 뜻을 모아 만든 계남면 최초의 사림서원이다. 흥악당에 참가한 11개 가문의 입향조는 조선 초 계유정난과 임진왜란을 피해 계남에 들어와 세거를 하게 되었다. 충주박씨 입향조는 조선 초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박수기 선생이 된다. 충주박씨 박수기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65년 전 공주에서 계남면 기산에 들어와 살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충주박씨 가문에서는 흥악당의 입향조로부터 8대인 18세 박진우로부터 많은 인물이 흥악당에 참여하였다. 선생의 부인은 장수 삼판서의 한 분이신 김남택 선생의 증손녀인 함창김 씨가 된다. 장계 노평천 언덕에는 선생이 처음 들어와 족부족시를 읊으며 논일던 자락정이 있다. 선생의 묘소는 천천박실 마을에 서린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명당인 발룡 농주영의 명당에 부인과 함께 모셔져 있다. 그리고 선생의 제실은 천천면에 있다. 특히 선생의 아드님은 장수군에서 최초의 서원인 안락제를 만드신 박지견 선생이 된다. 안락제는 520여 년 전 박지견 선생이 후학에게 계약도문을 가르치던 유서 깊은 곳이다. 가문은 입향조 이후 중흥을 맞이하여 1728년 영조 때 충원군 만촌 박동영이 나온다. 특히 충원군 박동영 선생의 영정은 2017년 국가보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근대에 들어서는 유학자 화계 박상석 선생이 배출되었다. 1930년 계남 요전에 경독 사숙을 설립하였고 사진은 장수향교에서 선물해드린 것이다. 연안송씨 입향조는 조선 초 장수 삼판서 가문의 한 분이신 송보산 선생이 된다. 송보산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72년 전 계남면 사곡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연안송씨 가문은 장수 삼판서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흥악당에 참여하였으니 선생의 유업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세상에서 송춘추라 불리며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과 교류하였으며 도승지와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수양대군 계유정난 때 관직을 버리고 처양으로 내려와 도학에 전념하며 은둔과 후학을 지도하였다. 사후 묘소가 무몰된 것도 김종직의 부관 참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계남 내동에는 선생의 사대손 통운대부 송자계 선생이 연화도수영의 명당에 모셔져 있어 후손이 흥악당에 많이 참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원양씨 장수 입향조 양석하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남원에서 계남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남원양씨 가문은 흥악당의 입양조 양석하 선생으로부터 9세손 24세 양성린 선생을 비롯하여 3대에 걸쳐 50여 명이 넘는 인물이 참여하였으니 가문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묘소는 사후 실전되어 계남면 요절리에 모셔져 있다. 선생의 사후 조정에서는 부제학 유희충과 직제학 이학회가 만사를 지어 슬퍼하였으니 선생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가문은 입향조 이후 중흥기를 맞이한다. 매일 수 100명의 프로 골퍼들이 인사를 하는 고백이골 화시멸 명당에는 입향조로부터 5, 6, 7대 조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그리고 내동안 가곡리에는 군자 감정 판사를 지낸 참봉 양경윤의 묘역이 있다. 이곳은 선인이 독서하는 선인 독서형의 명당을 이루고 있다.
흥학당 창건에 앞장섰던 양성린 선생은 성균관 생원으로 흥학당기와 시문을 지어 후학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선생의 묘소는 백화산의 칠꽃이 마을로 내려오는 가라분지영의 명당에 모셔져 있다. 그래서 선생이 잠들어 계시는 마을의 이름이 갈번지가 되니 선생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가문의 제실은 가곡리 죽전 마을 양지바른 언덕에 있어 가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보성 5시 입향주 5세의 선생은 금화현령을 지낸 치중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내동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보성 5시 가문에서는 흥학당에 25세 오달륜을 비롯하여 많은 인물이 참여하였다. 특히 내동에 근수루를 만들 때도 참여하였다. 선생의 묘소는 내동 양지마을 앞 작살봉의 청교열 명당에 모셔져 있다. 부인은 남원양씨로 내동의 오양박씨의 가문이 된다. 이로 인해 가문은 근대에 들어와 다시 한번 중흥을 맞이하게 된다. 계남의 무자년 수해 때 떠내려온 마을의 서당 건물을 거두어 사물정을 만들어 예를 다하는 학문을 추구하였다. 가문의 제실은 병남정 아래에 있으니 가문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문화유씨 입향조는 광해군 때 묵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수문장을 지낸 류세지 선생이다. 문화유씨 가문에서는 흥학당에 24세 유배를 비롯하여 많은 인물이 흥학당에 참여하였다. 선생은 금산에서 계남에 내려와 금계안 씨와 결혼하고 세거를 시작했다. 사후 선생의 묘소는 음신마을 버드나무에 앵무새가 집을 짓고 있는 유지행 소열의 명당에 모셔져 있다. 유지행 소열의 명당은 풍수지리에서 거부가 탄생하니 가문의 재산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선생의 손자 공조 참의를 지낸 극형의 묘소는 명동마을 사두열 명당에 모셔져 가문은 다시 한번 중흥을 맞이한다. 마을 앞 명당의 옥인사는 문관의 탄생을 예고하며 묘소 앞 요석의 바위는 신성한 기운을 더한다. 전주 최씨 입향조 최수잠은 충익공 최양의 후손으로 남원에서 계남 사곡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전주 최씨 가문에서는 흥학당에 많은 인물이 참여하였다. 특히 선생의 7대손과 8대손에서 참여하였으니 가문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선생의 묘소는 남평마을 뒷산 제실 위에 모셔져 있다. 법화산의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는 맹호 하산영의 명당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선생의 아드님이신 홍제는 화산의 양지바른 명당에 모셔져 있다. 전주박씨 입향조 박삼윤 선생은 중묘생원으로 기묘사화 때 전주에서 내동 궁평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선생의 묘소는 금덕리 앞곡봉 아래에 모셔져 있다. 전주박씨 가문에서는 입향조로부터 구대부터 박희채를 비롯하여 흥학당에 많은 인물이 참여하였다. 특히 내동의 근수루 건립에도 참여하였으니 가문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가문에서는 손자대에 이르러 통정대부 박원상이 장안산의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갈룡 음수영의 명당에 모셔져 있다. 그리로 다시 손자대에 이르러 박계대 선생이 나온다. 박계대 선생은 내동에 백인대를 새겨 가정사에 100번 참고 살아라는 교훈을 남긴다. 가문의 제실은 장안산 아래 갈룡 음수영 명당 아래 있다. 동래 정씨 입향조 정유지 선생은 이케공 정난종의 후손으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36세에 일찍 서거하신다. 선생의 서거 후 임진왜란 때 부인 밀양손 씨는 장남 기연과 함께 계남 위동으로 오셔서 세거를 시작하니 동래 정씨 장수 입향이 시작된다. 동래 정씨 가문에서는 정래언 정래역 등 많은 인물이 흥학당에 참여하게 된다. 동래 정씨 입향조 밀양손 씨는 서거 후 금덕마을 천상의 옥녀가 배를 짜는 옥녀직 금영의 명당에 모셔져 있다. 그래서 부인이 잠들어 있는 마을 이름 역시 옥녀가 비단을 짜는 덕을 상징하여 금덕리라 부른다. 그리고 명당 앞 조안산에는 귀인 모양의 품자 3태가 있어 장차 가문의 귀인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래 정씨는 입향조 이후 대한민국의 최고 한글학자 정인승 박사가 탄생한다. 건재 정인승 박사의 탄생지는 남덕 유산 아래
세 개의 문필봉이 바라보이는 명당터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가문의 제실은 금덕리 옥녀직 금영 명당 우측 백호자락에 있다. 금계한시 장수 입향조는 주부를 지낸 한시후로 금산에서 계북 어절리에 들어와 세거를 시작했다. 금계한시 가문에서는 7세 때 한도영과 한도암 등이 참여하여 가문을 빛냈다. 선생은 사후 요절리 법화산 아래 버드나무 가지의 유지행 소열에 모셔져 있다. 법화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길게 우백호를 감싸고 본신 안산을 이뤄 기운이 무척 아름답다. 제실은 묘역 아래 청룡자락 양지바른 언덕에 아담하게 모셔져 있다. 안음서문시 장수입 향조 서문표는 본관이 안음으로 안위에서 개내면 동정리에 들어와 세거를 시작했다. 안음서문시 가문에서는 입향조 이후 8세 때 서문창과 서문곤 등 많은 인물이 흥악당에 참여하였다. 입향조의 묘소는 사곡마을 옥녀봉 아래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옆자락에는 선생의 부인이신 경주희 씨 묘소가 명당에 모셔져 가문의 번창함을 이루고 있다. 선생의 묘역이 있는 옥녀봉 아래에는 가문의 열부 서문배의 아내 서신정 씨의 연료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가문의 제실이 있으니 가문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청주안시 입향조는 조상의 음덕으로 적순 부사정을 지낸 한충원이다. 청주안시 가문에서는 입향조 이후 7세에 이르러 한동을 한사증 등 많은 인물이 흥악당에 참여하였다. 입향조 한충원의 묘소는 천천춘동마을 담봉산 아래 모셔져 있다. 그 형상이 마치 봉황이 날개로 집을 수리하는 담봉이 시형의 명당에 모셔져 있다. 묘역에 올라보면 후보한 묘소의 터가 마치 담봉산의 봉황이 묘소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그리고 묘소에서 보면 멀리 마을 입구 고속도로가 마치 봉황이 집을 수리하고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입향조의 아들 응지는 묵과에 급제하여 통혼대부 옥구 현령에 올라 가문의 중흥을 이끌었다. 선생의 제실은 묘역 입구에 있어 가문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조선 초 1405년 백장 선생이 장수의 유배 오셔서 처음으로 만든 청심정 이후 계남의 흥악당은 장수유학의 중심이 되었고 장수 향약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계남 흥악당 입향조 11가문의 선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감사합니다.